예, 누군가 아플 때 특히 암에 걸리면 투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을 텐데요. 근데 이게 보험을 그래서 드는 건데 이게 막상 보험이 필요할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넣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적금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암 걸려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당신이 소중한 인생을 위해 일할 때 보험은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세상 내가 너네 아플 때 놔줄게. 믿고 따라와 하는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차지가 보험은 준비하고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1초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보험은 1초도 쉴 수 없습니다. 방사선 끝나면서 제가 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리 안 나고 그리고 약을 먹어 우울증 약간 좀 머리카락은 1차 때 벌써 이미 이렇게 하면은 한 주먹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할 날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방이 5명 있었거든요. 5명 중에 4명인데 4명 다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손해사정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직접적인 치료라는 용어가 약관상에 없어요. 저거만 하세요. 동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면 3, 4일 만에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갈 데가 요양병원밖에 없는데 그 병원을 암의 치료로 연장선으로 안 봐준다라는 거는 제도는 다 만들어 놔놓고 개개인별로 또 아니라고 하는 건 없어요. 처음에는 400만 원에 합의보자 그랬었는데 민원 넣고 나니까 1,825만 원에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고객님이 청구하신 거는 2,750만 원인 거죠. 여건을 의거해서 검토하라면 이 2,750만 원이 다 암입원비에는 해당은 안 되세요. 해당은 안 되지만 고객님 그 수술하시고 하는 거고 방사능 치료 감안해서 회사에서 최대한 검토 가능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요. 1,825만 원까지 일부 검토가 가능하세요. 유리하게 적용을 하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혼자서 당할 때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나 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보니까 보험사 횡포가 담합에 거의 속해요. 담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정 못하겠으면 재판에 갑니다. 940만 원을 더 받자고 500만 원 변호사 비용 들여서 신경 쓰고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나 되겠습니까? 그간은 직원이고 소속이고 부장이면 보험사들이 암보험금 안 준다고 할 때 얼마나 화났습니까? 약관대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또 암의 치료가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게 사실 편찮으신데도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고 그나마 이게 뭐 들으면서 불행중 다행이라는 걸 저렇게 모이셔서 사실 서로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가 제일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저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어찌됐든 그런 건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크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왜 저렇게 길거리 나오시게 되고 그다음 보통 우리 광고 보면은 왜 다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뭐 몇 세 이상 뭐 다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암보험 전체 문제는 아니고요. 예. 암 입원 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 항목에 네. 관한 문제고요. 네.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은 주로 암 환자들이 보통 요양병원에 많이 가게 되십니다. 네. 근데 그 암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요양병원에 대한 치료 입원은 암 입원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 못한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 보험은 약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관을 보면 저희가 그 암 보험 약관들을 제가 좀 봤는데요. 요 암 치료를 직접 목적 혹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직접 치료로 해석해서 암에 대한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제가 약관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봤지만 그 어디에도 이 용어를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한정한다는 정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요양병원 치료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럼 약관의 해석 차이가 보험회사하고 지금 암 환자분들하고 사이에서 다른 거 아닙니까? 드신 분들하고? 예,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인데? 예,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해당 법률 5조를 보면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네. 요거와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약관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지금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게 자문의라고 있습니다. 혹시 네. 자문의 들어보셨나요? 자문의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보통 암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요. 네.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보험사는 그거를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그거를 제3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제가 만약에 진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험사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주면 보험회사에서는 받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른 의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그거를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 그 소견서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그거를 또 다른 제3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자문의가 해주는 의견을 바탕으로 이거는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 환자분들께서 그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문의라는 것이 환자와 일면식이 없는 제3의료인입니다. 직접 진료를 안 한 사람이 예, 맞습니다. 게다가 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환자는 자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자문의는 자문을 해줌으로써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문의가 돈을 받는 쪽이 보험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네. 어느 쪽을 유리하게 할지는 조금 짐작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죠. 암 환자분들께서 제기하는 의문은 그것입니다. 돈을 받는 보험회사와 돈을 주는 보험회사, 환자 사이에서 그 자문의가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자문의 제도가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 의료법 제17조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은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법에도 잘 뭐 안 맞고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잘 안 맞고 그런데 그럼 당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환자 편을
말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게 있다면 조정을 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국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네. 국민권익위에서는요, 이 약관상 직접이라는 단어가 해석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표현을 좀 자제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이 직접이라는 표현을 어느 순간부터 더 적극적으로 바꿔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전체 보험사 34개 보험사의 그 약관이 변화한 거를 한번 지켜봤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보험사들이 약관을 바꾼 시기입니다. 지금 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34개 보험사 중에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2014년을 기점으로 약관의 표현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뭐 이런 표현들을 네. 다 바꾼 거군요. 2014년에. 예. 이때 또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왜 2014년에 이렇게 거의 많은 보험사들이 한꺼번에 바꿨는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12일 국감에서 전재수 의원이 이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가장 주목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전재수 의원 대신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모시고 듣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그럼 내일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조금 연결해서 좀 듣도록 하고 요때 그 보험사 영업이익이 일부 보험사 영업이익이 한꺼번에 확 뜹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전재수 의원이 내일 정확하게 밝혀주실 건데요. 네. 그런 의혹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정확하게 밝혀주는 건 좋은데 예. 그런 거 너무 본인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전재수 의원 인터뷰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이걸 조사하신 전재수 의원이 직접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인데요. 예, 내일 다시 또 자세하게 더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